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로지 강사 강민구라고 합니다. 오늘 past paper 문제 함께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How do human muscle cells respond to intense exercise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들을 읽어보면 지금 glycolysis랑 lactic acid fermentation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anaerobic respiration 관련된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앞서서 살짝 그 anaerobic respiration 타입들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lactic acid fermentation이고 두 번째는 ethanol fermentation이에요. 락텍 아시드 페르멘테이션은 주로 애니멀 셀, 특히 머슬 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에탄올 페르멘테이션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스트나 아니면 플랜트에 있는 루트 쪽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억세진이 없을 때, 억세진이 있다면 우리가 억실리르 포스피레이션까지 가가지고 ATP를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억세진이 없으면 글라이콜로시스는 여전히 돌릴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 번 돌려서 이제 ATP를 만들려는 목적이 바로 이 fermentation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글라이콜로시스를 계속 컨티뉴에이션 하려면 지금 NAD 플러스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NAD 플러스를 regenerate 하기 위해서 이 NADH를 이 파이르베이트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일렉트론을 덤핑을 함으로써 이 NAD 플러스를 다시 regeneration 하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계속 글라이콜리시스를 돌리려는 목적이 fermentation이죠. 한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기. They stop using oxygen and replace glycolysis with lactic fermentation. 자, 요건 틀린 보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글라이콜리시스 계속 돌리려고 그 NAD 플러스 regeneration 해서 이 lactic acid fermentation을 통해서 이 NAD 플러스 regeneration 하고 글라이콜리시스를 계속 돌리려는 목적인데, 글라이콜리시스를 replace 한다니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A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B. They produced smaller amounts of ATP in order to reduce the need for oxygen. 이건 살짝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억시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lactic acid fermentation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ATP가 이제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살짝 뭔가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보기. They produce lactate in order to quickly supply the energy for muscle contraction. 그죠? 억시전이 만약에 있으면 ATP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밑에까지 cellular respiration 그 스텝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스텝을 활용해서 ATP를 만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억시전이 없지만 그래도 글라이콜리시스를 계속 돌리면 ATP를 많이 조금씩 그래도 여러 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C가 답이 되겠고요. D를 보면 they produce ethanol and carbon dioxide as waste products. 자, 요거는 lactic acid fermentation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ethanol fermentation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anaerobic respiration은 마이토콘드리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억시전이 없기 때문에 anaerobic respiration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온 lactate fer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머슬셀에서 일어나고 뭐 RBC 이런 것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primary 목적은 이제 NAD 플러스를 regeneration 하는 거고요. ultimate 목적은 억시전 없이도 glycolysis를 계속 keep going 하기 위해서 이 lactate fermentation을 활용하는 게 이제 lactate fermentation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보니까 액션 포텐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먼저 문제 읽기 전에 그래프 먼저 살짝 볼게요. 자, 액션 포텐셜 한번 보면 먼저 resting membrane 포텐셜이 있죠. 한 네게티브 70 정도 되고, 여기서는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 포타시움 채널 둘 다 닫혀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스티뮬러스가 오게 되면서 안쪽이 조금 더 원래 네게티브였다가 포지티브 되면서 그게 threshold를 위치를 하게 되면 depolarization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들이 많이 열리게 되죠. 우리가 소디움이 평상시에 이제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를 통해서 3 sodiums out 그리고 2 potassium in, 그래서 소디움 아이언들이 굉장히 바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디움 채널이 열리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디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포지티브해지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소디움 채널이 닫히게 되면서 누가 열리게 되냐면 포타시움 채널이 열리게 되죠. 볼티지 게이트드 포타시움 채널이 열리게 되는데, 이 포타시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널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동을 하겠죠.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포타시움 채널이 열리면 바깥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resting membrane potential인데, 이제 negative 70, 요게 이제 디폴트 값이니까 여기 위치되면 포타시움 채널은 닫혀야 되는데, 살짝 느리게 닫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타시움 채널이 몇 개 열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resting membrane potential 다시 restore 되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채널들이 닫혀져 있는가 열려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resting membrane potential에서는 voltage gated 소디움기랑 포타시움 채널 이 두 개는 닫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depolarization 되면서 voltage gated 소디움 채널 열리고요. 이때는 포타시움 채널 닫혀져 있습니다. depolarization, repolarization은 다시 positive 했던 게 이제 cell membrane potential로 돌아가는 걸 repola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디움 채널은 닫혀 있고요. 포타시움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미지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Changes in membrane potential during nerve transmission along an axon involve the movement of sodium and potassium ions across an axon membrane. 그래서 이 채널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Y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Y. 자, Y는 repolarization이고 이때 소디움 채널 닫혀져 있을 거고요. 포타시움 채널 열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포타시움 채널 열려서 포타시움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문제 보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A. Potassium channels open. 오케이, 이거 맞죠? And allow potassium ions to move to the outside of the axon membrane. 이거 맞죠? 그래서 답이 벌써 나왔네요. A가 답이 되겠고, 그러면 오답들 한번 볼게요. 자, potassium channels allow potassium ions to enter the axon. 자, 이거 틀린 보기죠. 포타시움 바깥으로 나가는데 안쪽으로 들어온다니.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보기고. C. When the threshold voltage is reached, the sodium pump begins to pump sodium ions to the outside of the axon membrane. 이건 틀린 내용이죠. threshold가 reach가 되면 이때는 voltage gated 소디움 채널이 열리고, 이때는 에너지가 이제 필요가 없죠.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을 할 건데, 그게 이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틀린 보기. 자, 그 다음 보기를 볼게요. Potassium and sodium channels are closed. So there's 틀린 보기죠. Y에서는 포타시움 채널 열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될 겁니다. 자, 액션 포텐셜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숏 앤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 어떤 채널이 열리고 어떤 채널이 닫히는지가 특히 어떤 스텝에서 어떤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동일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 문제는 중요한 편이고 꼭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랩 사이클과 켈빈 사이클의 커먼한 피처를 묻고 있네요. 근데 문제 보기들을 보면 요거는 크랩 사이클과 켈빈 사이클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셀러버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서 그 사이클, cyclical, 그리고 linear pathway in metabolism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glycolysis와 이제 크랩 사이클, 그리고 켈빈 사이클 한번 예시로 들어보래요. 먼저 이 밑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사이클과 그리고 linear pathway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사이클은 지금 크랩 사이클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세틸코에이랑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합쳐져서 시트레이트가 됐죠. 얘가 지금 서브트레이트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 사이클 끝나고 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옥살로 아세테이트. 프로덕트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서브트레이트임과 동시에 이 사이클에서 프로덕트인 셈이죠. 이게 사이클의 특징인데,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A가 이렇게 series of reaction을 통해서 프로덕트가 되는데, 얘가 다시 여기로 가서 서브트레이트가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Linear pathway는 initial substrates are not regenerated and product doesn't become substrate. 근데 cyclic pathway 같은 경우에는 both uses and regenerates sequence of intermediates, 그죠? 다시 produce하고 그걸 다시 substrate를 쓸 수 있고, initial substrates are regenerated, products become substrate, 그죠? To keep the cycle going. 이게 이제 특이한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제 켈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CO2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더 큰 모lecule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글루코스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얘는 이제 아나볼릭 리액션의 대표적인 example이죠. 뭔가 작은 걸 사용해서 큰 걸 만드는. 근데 크랩 사이클은 우리가 글루코스를 부시면서 에너지를 드라이브하는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카타볼릭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크랩 사이클은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적혀져 있진 않지만 여기 있는 인터미디엇들이 애나볼릭 리액션, 다른 뭐 아미노 애시드라든지 뭐 뉴로트랜스미터 이런 거 만들 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뭔가 애나볼릭, 카타볼릭 펑션 그런 면모가 조금 섞여져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실러버스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고요. 한번 살펴보면 There are forms of catabolism. 켈빈 사이클은 catabolism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답이 되겠고요. They are forms of anabolism. 켈빈 사이클은 맞지만 크랩 사이클은 살짝 애매해요. 얘는 둘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볼게요. They involve reduction reaction. 자, 이게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 크랩 사이클에서는 누가 reduction 돼요? 우리가 NAD가 reduction 돼서 reduced NAD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켈빈 사이클에서는 지금 우리가 NADPH, 여기 보이면 NADPH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이 친구를 reduce 해줄 거예요. 얘가 이제 reduce가 되면 triose phosphate가 되거든요. 그래서 reduction reaction 두 사이클에서 모두 일어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C가 확실한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뭔가 half correct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로 하고 They produce large amounts of ATP. 켈빈 사이클은 ATP를 오히려 썼었죠? ATP를 오히려 썼었고요. 그리고 이 그 크랩 사이클에서는 ATP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per cycle.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할 수 있어요. 뭐, 그 메타 사이클과 체인, 그 리니어 그 체인, 그거를 한번 뭐 distinguish를 해봐라. 혹은 뭐 compare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What applies to chemiosmosis? 자, chemiosmosis가 뭐였죠? 자, 우리가 그 cellular respiration에서 네 가지 스텝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스텝이 oxidative phosphorylation이었죠. oxidative phosphorylation이 뭐였냐면 electron transport chain과 chemiosmosis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었어요. electron transport chain은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만들 거고 chemiosmosis는 그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프로톤이 diffuse back into the mitochondrial matrix를 하면 이제 그 ATP synthese가 ATP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chemiosmosis는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클로로플라스트, 이 포토신테시스에서 light dependent reaction 때 똑같이 ETC를 사용했어요. 신기하게, 그죠? thylakoid membrane에 ETC가 있고 as electrons are passed from carrier to carrier 혹은 transporter to transporter that releases energy and that energy is used to pump protons into the thylakoid lumen. 그래서 이 둘 다 cellular respiration과 photosynthesis 둘 다 chemiosmosis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ETC에서 만든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ATP synthese가 있죠. H+가 바깥으로 diffuse out 되면서 ATP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ATP를 만드는 행위, 지금 chemiosmosis, 지금 A를 보시면 it takes both in cristae and thylakoid membranes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정답인데 지금 thylakoid membrane에서 일어난 거 보였고요. 그죠? cristae가 뭐냐면 inner membrane of mitochondria가 이렇게 접힌 구조죠. 그 주름 같은 거. 그걸 cristae라고 하고 지금 여기가 inner membrane이죠. 여기에 ATP synthese가 있고 chemiosmosis가 일어나기 때문에 A가 답이 되겠어요. 자, B 볼게요. 오답. It involves movement of water across, 아니, water가 아니고 프로톤이 되어야 되겠죠? 틀린 보기. C. It only takes place in the presence of sunlight and oxygen gas. 마이토콘드리아는 sunlight 필요 없는데요? 틀린 보기가 되겠고. D. It uses ATP to pump hydrogen ions against the concentration gradient. 자, 우리 ETC에서 ATP 안 사용했죠? 지금 이건 오히려 ATP를 만드는 행위가 chemiosmosis고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이제 폼할 때는 일렉트론들의 무브먼트였어요. along the electron transport chain.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What is a function of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자, ACG에 관련된 문제이죠.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그 관련 실러버스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human chorionic
chorionic gonadotropin, HCG는 어디서 만들어진대요? 엠브리오와 그리고 developing placenta, 플라센타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pregnancy test에서 이 HCG를 recognize하는 엔티바디가 immobilize 되어 있어서 it checks for the presence of HCG. 그래서 테스트 킷, 그 pregnancy 테스트 킷의 기초가 되는 게 이 HCG 호르몬이고 엠브리오랑 그리고 플라센타에서 만들어진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엠브리오에서 만들어지고 플라센타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얘의 역할은 뭐냐면 코퍼스 루티엄이 이제 LH에 의해서 디벨로핑이 됐다면 이걸 메인테인 해준 역할이 HCG예요. 그리고 이제 코퍼스 루티엄이 스티뮬레이션이 되면 프로제스테론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HCG는 항상 비슷하게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it prevents the degeneration of corpus luteum in the ovary. 그죠? corpus luteum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엠브리오에서 아까 secretion 된다고 했죠? 그래서 progesteron을 secretion을 이제 stimulation 할 거예요. during early pregnancy. 우리가 late pregnancy에서는 progesteron을 만들어주는 애가 corpus luteum이 아니라 플라센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early pregnancy라고 하는 거고 지금 the production of progesterone by the ovary 똑같은 보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엠브리오에서 만들어진다. 혹은 뭐 플라센타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ovary를 stimulation 해서 progesteron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요 보기가 등장하고 있고 요번에도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to stimulate the corpus luteum to produce progesterone during early pregnancy. 자, 맞죠? ovary 안에 corpus luteum이 있는 거고 그 HCG가 corpus luteum을 stimulation을 해서 progesterone을 만들게 할 거예요. 그죠? A가 답이 되겠고요. 오답을 한번 보면 to stimulate contraction of uterine muscles at the onset of birth. 이건 옥시토신에 관련된 얘기라서 틀린 보기예요. C. To inhibit the production of progesterone. 아니죠. inhibition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 D. To prevent polyspermy during fertilization. 자, polyspermy를 막는 애는 뭐였어요? cortical granule이었죠. 그 오범에 있던 cortical granule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퍼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Scientists are investigating the potential use of embryonic stem cells to repair spinal cord injuries in humans. 스파이널 코드 인jury 치료하려고 줄기세포 넣어줄 건가 봐요. 근데 문제에서 what would be an advantage of using embryonic rather than adult stem cells? 그래서 두 스템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를 알려면 두 스템셀의 그 potency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A에 대해서 볼게요. 요거를 한번 여기 밑에 써봤는데 자, more cell types can be obtained. 그럼 이건 potency가 조금 더 높은 애한테 more cell type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potency를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맨 첫 번째 가장 높은 게 이제 zygote 레벨이고 얘네들이 토티포텐트 했었어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한번 짚어보자면 토티포텐트는 embryonic 플러스 extra embryonic tissue를 모두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엠브리오뿐만 아니라 엠브리오 바깥에 있는 extra embryonic tissue, 대표적으로 플라센타 이걸 모두 만들 수 있으면 토티포텐트 하다고 해요. 근데 embryonic stem cell은 엠브리오에 있는 모든 구조들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능력은 높지만 바깥에 있는 그런 플라센타는 못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pluripotent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 대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만들 수 있죠. 몸 바깥에 있는 세포는 못 만들지만 그 반면에 adult stem cell은 조금 더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엠브리오처럼 모든 종류를 만들 수는 없어요. can only become a limited range of cell types. 셀 타입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타입을 만들 수 있는 게 embryonic stem cell의 어드밴티지가 될 거예요. 그럼 답은 다른 답들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오답들을 볼게요. Possibilities of rejections are lower. 자, 그럼 이게 adult stem cell에 관련된 얘기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possibilities of rejections are lower. adult stem cell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adult stem cell은 usually derived from one's own body.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rejection 리스크가 낮은 편이고 embryonic stem cell 같은 경우에는 usually from another embryo, 그죠? 그래서 genetically different 하기 때문에 뭔가 rejection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The risk of stem cells forming malignant tumor is lower. 자, 이거는 embryonic stem cell이 이제 캔서,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they're highly proliferative and can have risk of forming cancer such as teratoma. 그래서 구글에 테라토마 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양한 세포들이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differentiate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 이빨도 있고 막 헤어도 있는 게 이게 테라토마의 가장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엠브리오닉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멜리그넌트한 튜머를 이제 폼할 수 있는데 어덜트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미 스페셜화 되어 있고 그리고 레귤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기는 unlimited numbers of cells can be extracted from the umbilical cord.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대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내용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embryonic stem cell은 이제 A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Human Genome Project completed the sequencing of human genome, which could have been a source of entire genome in humans. 자, 우리 휴먼셀에서 DNA 어디 있죠? 뉴클리어스에 있죠? 근데 마이토콘드리아에도 이제 DNA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 보기 선택하면 되는 거고, 자, A. The contents of a red blood cell. 자, 레드 블러드 셀 뉴클리어스 없어요. 왜냐면 maturation 끝나면 이제 캐필러리 그 좁은 공간을 RBC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클리어스를 과감히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클리어스가 없고 DNA도 당연히 없겠죠? 틀린 보기. 자, 뉴클리어스와 마이토콘드리아 나와 있네요.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될 것 같고, nucleus and acrosome. 자, acrosome은 일단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는 해플로이드죠. 모든 DNA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아크로솜은 하이드롤리틱 엔자임을 가지고 있어서 노나플루스다를 이렇게 디그레이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크로신 같은 엔자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 됐고 DNA 없죠 여기에. The nucleus and ribosome. ribosome은 DNA 없는데요. 그냥 프로틴이기 때문에 프로틴이와 RNA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the image shows a pair of homologous chromosomes from a human cell. 자, homologous chromosome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homologous chromosome에 대한 내용 먼저 볼게요. homologous chromosome이란 지금 얘네들 보시면 다 homologous chromosome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짝꿍이에요. 보시면 서로 짝꿍인데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똑같고요. 그리고 랭스도 똑같아요. 그리고 밴딩 패턴들도 비슷하고 그리고 똑같은 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의 로케이션도 똑같습니다. 크로모솜이.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but might have different versions of genes.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진이 있고 그게 different version of gene을 우리가 allele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유전자에 관련해서 똑같은 allele를 가지고 있다면 호모자이거스 할 때 똑같은 allele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반면 헤테로자이거스 할 수도 있어요. 다른 allele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똑같은 allele이 있는 건 아니죠. 일단 같은 유전자 있는 건 확실한데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헤테로자이거스하다면. 그래서 요걸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오답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B, C, D. A가 살짝 좀 애매해서 오답을 먼저 확실한 오답을 보는 건데 자, what is always found at the same loci of homologous chromosomes? homologous chromosome의 그 loci에 항상 발견되는 것이래요. 자, 먼저 B, alleles with identical base sequences.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allele를 가지고, 둘 다 똑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identical base sequences. 자, C를 보면 genes with identical base pairs. 이것도 똑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D도 보면 genes with the same mutations. 결국엔 똑같은 뮤테이션까지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세 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두 allele 모두 동일한 genetic sequence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allele이 다른 애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heterozygous 하다고 하면 sequence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always found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틀린 보기예요, 확실히. A 볼게요. alleles with the same function. allele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진이기 때문에 펑션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답은 A인데, 근데 제가 여기 해설을 kind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allele이 이제 살짝 다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유전자 펑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펑션 자체는 비슷하겠죠. 근데 병을 일으킬 만한 그런 뮤테이션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펑션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틀린 보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B, C, D랑 A랑 살짝 성격이 아예 다르죠. 얘는 시퀀스가 똑같다고 하는 거고 얘는 펑션이 똑같다고 하는 건데 시퀀스가 같다는 뜻은 조금 말이 안 되고 뭔가
오답의 성격이 비슷해서 A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answer도 이제 A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variation may result in favorable characteristic in a species. What could be a cause of this variation and the likely effect on the frequency of other alleles for this characteristic? 그러면 다른 allele frequency는 줄어들겠죠. advantageous한 그 allele frequency는 올라가겠고, 그래서 effect on frequency of other alleles. 자, 요거는 이제 그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죠? 요게 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variation을 cause를 하는 게 뭐냐면 mutation rate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먼저 볼게요. 제가 살짝 표시를 먼저 해놨는데, 이 그 cardiac cycle에 관련된 문제예요. The graph shows pressure changes in the left side of the heart during one cardiac cycle. 자, cardiac cycle은 이렇게 그래프 물어보고, 이 cardiac cycle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봐라라는 이제 long answer question도 많이 나오지만, 요거는 valve close, 어떤 valve가 close하고 어떤 valve가 open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살짝 문제를 그 넣어놨는데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해도 좋지만 이걸 아예 암기를 해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요게 atrium이라고 나오네요. left atrium의 압력, 그리고 이 회색 선은 left ventricle의 압력, 그리고 위에 있는 가장 높은, 평상시에 높은 애는 aorta의 압력이고, ventricle은 평상시에는 aorta보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aorta를 막고 있는 그 밸브를 열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 밸브를 박차고 엽니다. 그 이유는 이제 ventricle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죠. contraction을 하면서 박차고 열고 나가면서 aorta 쪽으로 피를 뿜어내고 다시 이제 aorta 압력이 더 커지면서, 그죠? 피를 이제 더 많이 나가면 ventricle의 압력은 낮아지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압력이 낮아져서 문이 다시 닫히게 되고 ventricle 다시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 닫혀져 있던 여기서는 이제 AV 밸브가 닫히게 되거든요. ventricle 안에 있는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AV 밸브가 닫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밸브의 개념이 살짝 헷갈리신다면 이 하트의 아나토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나토미 먼저 리뷰를 해보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AV 밸브가 닫혀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지금 이 점선이 겹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AV 밸브가 다시 열리게 돼요. 위에서는 지금 요거는 세밀루널 밸브 혹은 에오르틱 밸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박차고 열리는 거니까 여기서 오픈되고 여기서 열렸던 게 다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aortic valve, 요 밑에는 AV 밸브가 되겠는데, 참고로 우리가 close 할 때 이 heart 사운드가 들려요. 그래서 럽덥 요게 이제 닫힐 때 들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V 밸브가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래요. 근데 여기서 close 되고 여기까지 쭉 close 됐다가 여기서야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그럼 요 0.8초 중에 지금 여기만큼 닫혀져 있는 거면 여기를 빼면 되죠. 그래서 0.8에다가 지금 닫혀져 있는 시간 계산해 보면 여기가 0.45초잖아요. 그럼 0.35초 정도 닫혀 있어서 요거를 빼면 지금 답이 여기 나와 있죠. 0.45초. 0.45초 동안 이제 열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제 D번이 되겠고, 요 지금 cardiac cycle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여기 넣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What causes the expansion of the thorax during inspiration? 자, 숨을 들어 마시는 거, 그리고 숨을 이제 내쉴 때, expire 할 때, expiration 할 때 이제 이때 어떤 머슬들이 작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 transport 챕터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 에어를 이제 breathing in 할 때는 thorax가 사이즈가 커져야 되죠. 안쪽에 있는 스페이스가 커져야 돼요. 그 이유는 볼륨이 커지면서 프레셔가 낮아지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에어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 공간을 넓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에 릴렉스가 되어 있으면 위쪽에 이렇게 좀 공간을 좁게 만들고, 오히려 컨트랙션에서 팽팽해지면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공간이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diaphragm이 contraction 한다 하나, 그리고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 contraction 하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요걸 먼저 보시면 되는데, inspire 할 때는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 contraction 하고요. diaphragm이 contraction 하는데, diaphragm이 contraction 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팽팽해지면서 공간이 넓어졌고,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 contraction 하면 공간이 왜 넓어지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요게 이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그 머슬,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인데 조금 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 머슬이. 근데 sternum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면 이 보통 요 위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갈비뼈를 약간 위로 들려 올리기 때문에 위로 들어 올리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 이 contraction을 하게 되면 안쪽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breathing out 하고 싶으면 그 external intercostal muscle 그리고 diaphragm contraction 했던 거 다시 relaxation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forced 그 expiration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머슬이 그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어떤 머슬이 작용할 수 있냐면 이 abdominal muscle도 contraction을 할 수 있고, 그리고 internal intercostal muscle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contraction을 하게 되면 그 에어를 breathe out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hat causes the expansion of the thorax during inspi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causing을 하는 거는 muscle action이겠죠. 그래서 muscle action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고, 지금 머슬에 관련된 얘기는 뒤에 나와 있어요. The contraction of the diaphragm and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 contraction 하면 안쪽에 있는 thorax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프레셔가 낮아지게 되면서 공기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D가 되겠습니다. 자, 액션 포텐셜이 다시 나오네요. 그죠? 한번 문제 읽어보면 Doctors often use drugs to restore normal action potentials. The trace shows the effect of one of these drugs, which acts on potassium ion channels of cell membranes. 원래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 타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멤브레인 포텐셜이 있는데 드러그가 없을 때가 요거고, 여기 보면 되게 짧죠, 액션 포텐셜이 여기가. 근데 드러그가 있으면 여기가 좀 더 랭스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depolarization의 위치는 변함이 없고 뭔가 resting membrane potential의 위치도 변함이 없는데 지금 이쪽이 바뀐 거거든요. 이쪽이 딜레이가 된 거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오래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repolarization 스텝이고, 요거를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포타시움 채널 아이언 액팅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걸 막겠죠. 그러면 이제 포타시움이 나가는 게 좀 속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좀 서서히 낮아지게 되겠죠. 서서히 repolarization 되겠죠. repolarization이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It delays repolarization. 자, 맞습니다. By preventing the influx? 아니죠. efflux.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는 거지. influx는 틀린 표현이라서 일단 A는 답이 아니게 되겠고요. B를 볼게요. It delays depolarization due to a buildup of K ions outside the neuron. 자, 디폴이 딜레이 되려면 뭔가 여기 뒤에 나와야 되는데 디폴에는 뭐 영향이 없어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C. It lengthens the resting potential as membrane permeability is decreased. 자, resting membrane potential 지금 변함이 없어요. 여기인데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 그럼 답이 D가 되겠네요. It lengthens the action potential by reducing the rate of K plus ions released from the cytoplasm.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K 플러스 아이온 그거를 막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액션 포텐셜이 좀 lengthening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the graph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blood glucose and liver glycogen. 자, 이 문제 보면 지금 호미오스테이시스 관련된 문제겠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용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인슐린의 목적이 뭐냐면 블러드에서 글루코스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글루코스를 이제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인슐린은 블러드 글루코스를 낮춘 역할. 글루카곤은 지금 블러드 글루코스를 올리고 싶어요. 글루코스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피 속에서 글루코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원할 거예요. 자, 우리가 글루코스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인슐린이 원하는 걸 거고,
우리가 글라이콜리시스, 글루코스를 쪼개는 거죠. 글루코스 사라질 거예요. 글루코니오제네시스, 리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리버에서 글루코스를 만들어서 피 속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인슐린이 원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입장에서는 글라이콜리시스 원할 거고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글루코스를 써가지고 글라이코젠을 만들 수 있죠. 글라이코젠 많이 만들면 피 속에 있는 글루코스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지금 글라이콜리시스와 글라이코젠 포메이션을 정말 원할 거고요. 글루카곤은 반대로 글루코디오제네시스와 글라이코젠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 하면 모노머로서의 글루코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원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글루코스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리버의 글라이코젠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인슐린의 얘기가 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A. Liver cells store excess blood glucose as glycogen. 여기까지 맞았는데 in response to glucagon 아니죠. 인슐린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Glucagon increases the release of glucose by liver cells to restore concentrations. 근데 이거는 인슐린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틀린 보기. C. Insulin decreases respiration. 아니에요. cellular respiration, 글라이콜리시스 사랑한다고 했죠. 인슐린은.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Liver cells respond to insulin by speeding up the conversion of blood glucose into glycogen. 자, 요게 맞는 말이죠. 글라이코젠 많이 만들면 그 글루코스가 사라져버리고 요게 인슐린이 원하는 바이죠. 그래서 지금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시크리션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리버에 작동을 해가지고 글라이코젠이 많이 만들게 할 겁니다. D가 답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는 지금 딱 보면 엔자임과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rate of reaction, 엔자임의 속도겠고 substrate concentration 늘림에 따라서 이 이니비터가 없을 때 디폴트 속도를 따라잡는 요거를 우리가 competitive 이니비터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maximum velocity라고 해서 Vmax라고 하는데 요 Vmax가 지금 concentration 아무리 늘려봤자 변함이 없는 애가 있고 이 이니비터 2는 non-competitive 이니비터의 대표적인 그 그래프 양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At all substrate concentrations, both inhibitor compete for the enzyme active site. 자, 요거는 competitive inhibitor, number 1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2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이름이 competitive inhibitor인 이유는 the inhibitor competes for the active site with the substrates. For the same active site. 그래서 한 곳을 두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름이 competitive inhibitor인데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이유가 여기는 이니비터가 액티브 사이트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는 뒷구석에 가가지고 엘로스테릭 사이트에 바인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피티션 아예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A는 틀린 답이 되겠고요. B. Both inhibitors are specific for this enzyme catalyzed reaction. 요건 살짝 애매하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엔자임에 바인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보기인데 요거는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C. At very low substrate concentrations, inhibitor 2 shows a higher inhibitory effect. 자, 2가 inhibitory effect가 high하다면 1보다 레이트가 높으면 안 되겠죠. 요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고 이게 확실한 보기예요. Inhibitor 1 and substrate have similar shapes.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쉐입이 있기 때문에 same active site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겠죠. 컴피티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D가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D가 답이고 B는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substrate active site는 이제 specific한 substrate가 있지만 이 inhibitor 같은 경우에는 뭐 allosteric site 같이 여러 개의 이니비터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니비터가 여러 개의 엔자임에 바인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B는 오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엔자임 리액션은 이니비터는 이렇게 세 가지 IB에서 배우죠. competitive, non-competitive, 그리고 MBI, mechanism based inhibition. 요 세 개의 이니비터가 어떤 사이트에 작용을 하고 reversible한지 irreversible한지 그리고 그 예시를 이제 실러버스에서 언급을 하죠. 그 예시를 외우셔야 되고 maximum velocity가 낮아지는지 뭐 계속 그냥 바뀌지 않는지를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딸랑 그리고 이 선이 어떤 이니비터를 이제 나타내는가 문제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The micrograph shows xylem vessels in the plant stem.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자일렘이라고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 걸 리그닌이거든요. 리그닌은 자일렘에서밖에 없죠. 플로엠에는 없고. 이게 어떻게 리그닌인지 알 수 있냐면 리그닌이 이렇게 되게 신기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이러한 신기한 패턴이 나타나는 게 이제 보이면 아, 리그닌이고 자일렘 베셀을 나타내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리그닌 얘기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워터프루프하다, 워터프루프하고요. 워터 퍼메어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친구이기 때문에 structural support, 자일렘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튼튼한 뭔가 파이프 같은 게 그 식물에 꽂혀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 뭔가 뼈처럼 뭔가 튼튼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structural support가 있고, 그리고 resist suction force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transpirational pull, 마치 위에서 빨대로 쪽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transpirational pull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얘가 약하게 되면 쪽 이렇게 콜랩스가 되겠죠. 뭔가 프레셔가 낮을 때 이렇게 쪽 이렇게 콜랩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이 이제 이렇게 자일렘 같이 튼튼한 리그닌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suction force를 resist를 하고 이 negative pressure 혹은 텐션이라고 하죠. 이제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워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transpirational pull, 이때 이제 콜랩스를 막는다. low pressure 때. 요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리그닌 혹은 자일렘 베셀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문제 한번 보면 자, how do the structures labeled X contribute to the transport of water up the stem? They make xylem walls more permeable. 아니죠. waterproof하다고 했어요. 틀린 보기고요. They develop cohesive forces. 워터와 워터 사이에 연결되는 거 우리가 코이션이라고 했지. 지금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They allow xylem vessels to withstand low pressure. 그죠? 즉 리그닌이 튼튼한 이 xylem vessel wall 덕분에 transpirational pull, suction이 쏙 있고 low pressure가 있어도 콜랩스가 되지 않았고 그거 덕분에 워터가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콜랩스 되어버리면 길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죠? C가 답이 되겠고, 마지막 they increase adhesion between neighboring xylem vessels. 살짝 이상하죠. 이건 워터 트랜스포트에 관련된 내용이고 코이전, 어드이전을 얘기하고 싶었으면 워터가 xylem vessel wall에 어드이전 한다고 해야지. 요거는 뭐 xylem vessel between? 요거는 살짝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인트레스팅한 문제 페이퍼 1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